안녕하세요. K-POP 작사가 조윤경입니다. 저는 엑소의 러시안 룰 안녕하세요. K-POP 작사가 조윤경입니다. 저는 엑소의 러브샷,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 더보이즈 스릴라이드 등 여러 가지 K-POP 곡의 가사를 썼고요.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K-POP 조기 교육 안내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열심히 들었던 1세대 아이돌 오빠들의 노래와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었던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르는 그것에 얽힌 에피소드들을 간단하게 뽑아낸 추억팔이 도서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지금 어린 K-POP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시절이 있었어 라고 말하면 그럴 리가 할 정도의 그런 옛날에 있었던 팬클럽 문화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 시대에 같이 팬질을 했던 친구들한테 여러 가지 감수를 좀 받으면서 작업을 했는데 또 한 번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추억 여행이 시작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제 K-POP의 시작은 T.O.P, 신화의 T.O.P인 것 같아요. 아이돌 문화라는 것에 입덕을 했던 그런 곡이기도 하고 팬 문화를 공유하는 경험을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해본 시기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가장 의미 있는 곡을 이야기하자면 신화의 T.O.P가 아닐까 합니다. H.O.T의 We Are The Future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0대들의 아이돌 문화라는 것이 폭발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팡 하고 터지던 시기가 바로 H.O.T의 데뷔와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그 시절 야생의 팬 문화들을 떠올려 보고자 한다면 H.O.T의 곡들과 그때 당시의 팬클럽 언니들을 되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에 아이돌 음반을 어디서 사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요즘 사람들은 온라인에서만 CD를 살 수 있는 건가? 오프라인에서는 CD를 못 구하는 건가? 그거를 또 한참 검색을 해서 요새는 이런 데서 파는구나 이런 데서 파는구나 하고 한창 이렇게 아이돌 문화에 젖어 계신 팬 여러분들이 음반을 사러 가시는 곳에 가봤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기서 막 앨범 들어오는 날에 맞춰서 트위터에 누구 아이돌 누구 거 앨범 입고됐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갑자기 우르르 줄을 서가지고 거기서 앨범 깡을 시작하시고 그거를 동영상을 찍으시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귀엽고 재밌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데서 CD를 파는구나.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저는 K-POP을 직업으로서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를 직업으로서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거를 제가 마냥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바라보다가 자칫 좀 선을 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그런 흐름을 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어서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저한테 약간 이렇게 필터를 하나 씌워놓고 좀 보면은 접근을 하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획자의 시선을 좀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자기 전에 누웠을 때는 스위치를 바꾸죠. 회사에서 저를 계약을 해주시고 나서 약간 연습생 같은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K-POP보다 J-POP이 좀 더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던 시절이었는데 SM에서도 번안 발매를 해볼까 싶은 그런 곡들에 대해서 저를 트레이닝 시키듯이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한국어로 잘 옮겨봐 숙제를 내주셨고 그런 걸 이렇게 몇 개 하다가 그때 보아님께서 일본에서 이제 아시아의 별이 되시고 그러고 나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앨범을 내실 때 인기 있었던 곡을 하나 번안을 해보자 그러면서 저한테 그 곡이 미션으로 떨어졌는데 제가 그걸 정리를 해서 보냈고 그게 바로 저의 데뷔였습니다. 이번에 소녀시대 분들이 15주년 앨범으로 컴백을 하셨는데 거기에 수록곡으로 들어간 곡 중에 무드램프라는 곡의 가사를 작업했어요.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비춰주는 무드램프처럼 내가 너를 비춰줄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인데 이게 뭔가 소녀시대 처음 데뷔 초기에 제가 작업했던 컴플리트라는 곡이 있었는데 그 곡하고 무드가 되게 비슷해서 작업하면서 옛날 생각이 되게 많이 났었어요. 그때의 컴플리트를 노래하던 소녀들이
15년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랑을 하고 있을까? 얼마나 더 따뜻하고 성숙한 사랑을 하고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던 가사여서 하고 난 후의 기분이 좋고 여운이 좀 길게 남았던 곡인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혹은 가장 많이 듣고 따라 부르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여전히 10대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돼요. 그 친구들이 따라 불러서 그녀 혹은 그 소년, 소녀들의 입에서 나왔을 때 부끄럽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흐름에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길 만한 여지가 있다든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하려고 해요. 약간 눈물 버튼인데 신화 오빠들의 노래 중에 옛날에 발매된 곡 중에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왜 세월의 흔적을 버리는 노래를 좋아했는지 잘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되는데 저는 이게 바로 오타쿠가 아닌가 싶어요. 그냥 맥락 없이 뭔가 가슴에서 벅차오르는 것이 있는, 지금은 세월의 흔적을 버리고 싶은 나이가 됐지만 지금도 들으면 되게 슬프고 어렸을 때도 뭔가 그냥 되게 아련해지고 벅차오르는 노래였어요. 작사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절대 단시간 안에 나오지, 물론 나올 수 있어요. 천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가 사실상 쉽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성실함에 따라오는 열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어쩌면 그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존감을 다치게 되고 그런 경험을 끊임없이 하면서도 이 일을 무던하게 내 안에서 흘려보내고 그럴 수 있을 때 비로소 데뷔라는 것이 오지 않을까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까지 딱 한 곡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 한 곡을 못 견뎌서 이거를 그만두게 된다면 너무 서운하니까 아무래도 저는 지구력과 맷집과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합니다. 10곡을 쓴 친구보다 20곡을 쓴 친구는 뭔가 더 경험이 있고 20곡을 쓴 친구보다는 100곡을 쓴 친구가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100곡까지 오는 사이에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100곡을 견뎠잖아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성장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30이 넘으면 작사를 못할 줄 알았거든요. 되게 불안했었고 막연하게 나이 들면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작사가가 아닌 다른 직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30은 생각보다 빨리 왔고 정말 별게 아니었고 사실상 나오는 결과물들이 20대 때 썼던 것의 미덕과 제가 30이 넘은 후에 나온 가사들의 미덕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40살이 되더라도 40살의 미덕을 가진 가사를 또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작가로 좀 롱런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쓸 때 정말 많이 즐거웠어요. 저도 계속 K-팝에 종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잊혀졌던 그런 추억들이 되게 많이 떠올랐고 그러고 나서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니까 K-팝이 이렇게 재미있고 행복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내 오빠로 가슴이 뜨거워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좀 가볍게 접근하고 추억팔이 하듯이 읽기 좋은 책이 아닐까. 그래서 그 시대에 같은 팬 문화를 경험해 본 저와 그냥 앉아서 수다 떨는 느낌으로 플레이리스트에 그때 좋아하셨던 노래를 같이 틀어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재미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즐겁게 읽어주세요.